프랑스 스포츠 전문 매체 르텐 스포츠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세르히오 라모스 등 수많은 스타들과 결별했다. 동시에 총 11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며 모두 20대 선수이고 23세 이하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그리고 30세 이상 선수를 6명이나 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PSG는 이강인을 비롯해 22세인 곤살로 하무스, 아르나우 테나스, 마누엘 우가르테를 데려왔고 그 밑으로는 21세 브래들리 바르콜라, 19세 사르 운두르를 데려왔는데요. 잠재력이 높은 신예들로 평가받는 선수들입니다. PSG 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가 아닌 킬리안 음바페 위주의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PSG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유럽 정상을 노리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11명의 선수 중 최고의 영입은 누굴까? 매체는 팬투표를 통해 최고의 영입생을 뽑았는데요. 팬들의 선택은 가장 먼저 루카스 에르난데스였는데요. 역시 검증된 최고 레벨의 선수가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우스만 덴벨레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강인입니다. 1위로 꼽힌 에르난데스는 이미 강력한 수비력을 지닌 정상급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최고 레벨의 선수이고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볼 수 있어 멀티 능력도 강점으로 꼽히는 세계 정상급 레벨의 선수로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덴벨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력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 선수는 도박성에 가까운데요. 부상 위험도가 있고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기량의 완숙기인 20대 중후반의 선수들로 이미 팬들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내려진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3위를 차지한 이강인 선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수많은 23세 이하 선수들 중 최고의 영입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PSG가 영입한 영권들 중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투표를 받게 된 우가르테 선수는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에 2021년 입단한 뒤 주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던 선수입니다. 첫 시즌부터 25경기를 소화하며 주목받았고 우루과이 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2022년도 시즌에도 리그 31경기에 나왔으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3월 한국과의 평가전에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첼시 등 복수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우가르테였으나 PSG가 결국 더 많은 돈을 앞세워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가르테의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54억 원으로 알려져 오버페이가 아니냐란 소리까지 들었던 PSG입니다. 또한 정통 공격수에 대한 갈망으로 하무스를 임대했다가 최근 완전 이적시켰는데요. PSG가 벤피카 구단에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8천만 유로 약 1132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이적료는 6,500만 유로 약 920억 원에 옵션 1,500만 유로 약 212억 원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하무스의 이적료는 기본 이적료만으로도 PSG 구단 역대 5위에 해당하고 옵션이 실행되면 역대 4위까지 오르게 되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은 두 선수보다도 이강인이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잠재성을 인정받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올 시즌 PSG 적응에 변수가 많았는데요. 시즌 전 부상을 당했지만 시즌 개막부터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병역 혜택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이강인에게 PSG의 첫 시즌 적응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남달랐는데요.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이강인은 복귀하자마자 음바페와 절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결국 다재다능한 그를 주 포지션인 윙어가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해야 한다는 현지 매체들의 강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최전방 음바페가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상황. 중원에서 상대 수비를 찍고 음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할 선수가 없다는 PSG의 딜레마를 지적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PSG는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 등이 빠지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중원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 시점, 이강인은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PSG 최고 영입 3위, 23세 이하 선수 중 1위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 이강인. 늘 부상 조심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여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가 한글 유니폼을 입은 PSG가 올여름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PSG가 일요일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 한국에 헌사를 보내는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이강인의 나라 한국어와 한국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모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8일에는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결정한 배경에는 PSG를 향한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입단과 함께 국내 팬들 사이 구단의 인기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PSG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내 24,000명 이상의 한국 팔로워 수를 보유, 트위터 내 최다 국내 팔로워들을 보유한 축구 클럽 중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내 팬들의 움직임은 파리에서도 목격되는데요. PSG의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참석하는 한국 팬들의 비율은 20%나 올랐으며 스타디움 투어 참여율 또한 300% 상승했습니다. PSG의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 세바스티앙 와셀은 한국에서의 PSG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PSG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며 국내 팬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PSG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로 서울의 플래그십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 PSG가 더 큰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영입 효과를 축구적으로는 물론이고 축구 외적으로도 톡톡히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올여름 한국 프리시즌 투어 준비가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PSG는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 투어에서 일본 투어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이강인의 영입으로 약 24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을 방문해 전북현대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제대로 된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기에 PSG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이강인을 향한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프랑스 매체 라데페체는 기자 압델라 불마의 언급을 전했는데 PSG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선수는 이강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마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PSG 이적 후 인기가 높았다.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도 이강인의 존재감을 조명했는데 PSG의 슈퍼스타는 이강인이다. 파리가 열광 중이다. 유니폼이 미친 듯이 팔린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츠는 이강인은 대박이다. 영향력은 스포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존재감을 조명했습니다. PSG 팬사이트 카날 서포터스는 이강인의 시작은 시간이 좀 걸렸다. 아시안게임에 출전 후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PSG의 하이브리드다. 점점 더 중요한 선수가 되고 있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며 득점도 선보인다고 극찬했습니다. PSG 소식통 PSG 토크는 이강인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를 대신해 새로운 마케팅 아이콘으로 떠올랐다고 조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의 기자 다니엘 리올로가 이강인의 존재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리올로는 이강인은 히트작이다. 1년에 걸쳐 떠난 스타들의 손실을 보상했다며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생긴 마케팅 공백을 메웠다고 극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